저는 올해로 31살, 남자친구는 34이에요. 올가을에 결혼을 할 계획이었고 진작에 모든 준비는 다 끝나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상견례를 마쳤을 때까지만 해도 양가 부모님들 모두 좋아하셨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남자친구 아버님의 지인분께서 웨딩홀을 운영하기 때문에 진작에 예약까지 다 마치고 서비스로 피로연 식사 업그레이드까지 받아둔 상태예요. 신혼여행 예약은 물론 이후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 신혼집까지 전부 계약이 되어 있고 혼수 준비까지 어느 정도 정해졌죠. 그야말로 결혼식 올리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그만인데 여기서 모든 것이 전부 일시중지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 입장은 뭐가 어떻게 됐건 이 결혼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길 바라고 있고 남편은 파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말리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고 그로부터 한 달 뒤 12월 말에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믿고 있는 종교도 없고 솔직히 상대방이 어떤 종교를 믿건 존중하는 편이에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교라거나 저한테 같이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 수준이 아니면 본인이 어떤 신념을 갖고 살던지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갔을 때도 전혀 그런 이상한 낌새는 없었어요. 그전부터 남자친구 본인도 무교이고 집안에서 믿는 종교 같은 것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집안에는 흔한 부적 같은 것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 온다고 음식을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으셨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환영받는 분위기에서 좋은 첫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초부터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병이냐고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만 하고 몸이 아파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누워 계신다고 하는데 결혼을 앞둔 제 입장에서 많이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암검진부터 시작해서 한방병원까지 다니며 어머님을 치료하려 노력했는데 별 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라서 뭐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남자친구의 표현에 따르면 심한 몸살에 걸린 사람처럼 덥다고 땀을 뻘뻘 흘리다가 금방 또 춥다고 보일러 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어느 날은 또 멀쩡했다가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닌 일에 화를 내는 등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하더군요. 매일같이 어머니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던 남자친구가 어느 날부터 제 앞에서 그런 말이 없어졌고 제가 물어봐도 이젠 괜찮아졌다는 말을 하길래 저는 진짜 어머님 건강이 이제는 괜찮아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따로 만날 일도 없었고 결혼 준비하는 것도 남자친구를 통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죠.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준비해야 할 혼수 목록에 대해 어머님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주말에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거의 반년 만에 얼굴을 보는 거라서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예전에 너무 제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했어요. 오빠, 아까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는데 주말에 나보고 집에 한번 오라고 하시더라. 제가 자기 부모님 집에 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굳이 갈 필요 있겠냐, 그냥 할 말이 있으면 전화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제가 집까지 찾아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나 어머님 좋은데. 어머님 아프신 뒤로 얼굴 못 뵌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이번에 한 번 봐야 결혼식 때 안 어색하지. 남자친구의 만류에도 저는 굳이 집에 가겠다 했고 너무 안 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결혼식 하기 전에 한번 찾아뵙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가지 말라는 식으로 저를 말리던 남자친구도 결국 포기했고 아직도 자기 엄마가 후유증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주말 쉬는 날을 이용해서 부모님 댁으로 갔는데 처음엔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집안에 못 보던 이상한 그림이 걸려 있었고 분명히 예전에 왔을 때는 깔끔한 인테리어의 집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음산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괜히 쓸데없는 문제가 될까봐 자세한 묘사는 안 하겠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물건들도 많았고 어떤 사람의 초상화도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음식도 잔뜩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일절없이 차 한 잔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마주 앉아서 짧게 10분 정도 저희 혼수와 그리고 결혼식 준비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는데 뭔가 어머님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 다르더라고요. 온화하고 인자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저를 위아래로 계속 훑으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눈빛이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듯 했고 결혼식 진행 상황에 대한 대화가 끝나자마자 저희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처음 듣는 유형의 질문들이라 얼떨떨한 상태에서 대답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나는 것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너희 집안 조상 중에 장군 출신이 있었니?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 안 하셨어? 어머님 쪽에 칼 잡는 분 계시지 않니? 혹시 너는 옛날에 이유 없이 아프고 그랬던 적 없어? 이런 대화를 하려고 만난 자리도 아니었고 분명히 정상적인 대화도 아니잖아요? 이건 마치 신년에 돈을 내고 사주팔자를 보러 가거나 점을 보러 갔을 때나 할 법한 그런 대화였습니다. 저는 미신을 원래부터 안 믿고 그런 것에 의지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직접 무속인을 찾아서 돈을 내고 점을 보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더 적응이 안 됐고 꼬치꼬치 캐묻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너무 부담스러웠죠. 저희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됐다면서 저보고 빨리 집에 돌아가라며 아파트 정문까지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남자친구를 붙들고 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남자친구는 대화가 길어질 것 같다며 근처의 카페로 자리를 옮기더니 지난 반년간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식구들 모두 어머님이 아프기 시작한 뒤로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대요. 그동안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어머님께서 이상한 기행도 많이 하고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했다고 해요. 처음엔 단순히 병인 줄 알고 백방으로 치료 방법을 찾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굿을 알아보러 지역에서 유명한 무속인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바로 어머님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처음엔 가족들 모두 말도 안 된다면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냈지만 신병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 달 이상을 더 지내다 보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전부 맞더래요. 그래서 그 뒤로 어머님이 신내림을 받았고 2달 정도 지난 상태랍니다. 솔직히 엄청 많이 놀랐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제 남편 될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랑 제가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겠나 싶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겐 일단 사정 알겠으니 어머님 잘 보살펴드리라 이야기해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의 반응은 완전 심각했습니다. 당장 파혼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시길래 그전까지 괜찮다고 생각했던 저마저 마음이 흔들릴 정도였죠. 하지만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여기까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손바닥 뒤집듯 뒤엎을 순 없었습니다. 이미 친구들이며 친척들에게 청첩장까지 다 보내놨고 남자친구는 본인 명의로 전세대출까지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전부 없던 일로 돌리기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죠. 저도 그때까지는 마냥 괜찮을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에 결혼을 계속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며칠 뒤에 그 생각이 싹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부터 전화가 계속 울려댔습니다. 저희는 업무 시간에 사적인 전화를 받기가 쉽지 않아서 진동 모드로 해두고 있었는데 5분에 한 번꼴로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어갈 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싶어서 밖에 나가 전화를 받았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다짜고짜 저보고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지 말란 소리를 하셨습니다. 너랑 내 아들 기운이 너무 안 좋아. 둘이 결혼하면 서로 잡아먹을 팔자다. 네 앞길도 꼬이고 내 아들도 제명까지 못 살아. 괜히 큰일 치르기 전에 여기서 끝내라. 이런저런 한자를 섞어가며 설명을 계속해 주셨는데 사실 관심도 없고 뭔 소리 하는지 전혀 이해도 못해서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저희 집 조상부터 문제라는데 생전 처음 듣는 황당한 소리였죠. 안 그래도 제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셔서 이 결혼 진행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어머님 말씀이 기름을 붓더라고요. 몇 번이나 너희들은 당장 파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고집 부려서 억지로 결혼하더라도 3년 안에 이혼할 거고 더 이상 서로 오래 가깝게 지내면 앞길이 막히고 하는 일도 전부 실패한다는 악담을 계속하셨어요.
일단 알겠다고 대답해놓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이젠 조금 무섭다고 했죠. 오빠랑 나랑 결혼하면 우리 두 사람한테 모두 안 좋대. 결혼해봤자 3년 안에 이혼이고 오빠는 제명에 못 산다는데? 어머님 말씀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랑 가족이 돼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 남자친구는 엄마가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데 귀담아 들을 필요 없고 무시하라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쁘고 찝찝할 텐데 시어머니 될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걱정하던 차에 잘 됐다며 여기서 끝내랍니다. 부모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이제는 무서워져서 결혼할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괜히 예전에 아무 일도 아니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어머님 말씀을 들은 뒤로 신경 쓰이고 거슬리기 시작했죠. 저희 데이트할 때 춘천까지 놀러가서 접촉사고 났던 일, 제주도 여행 가려고 예약 다 잡아놓고 그때 갑자기 제가 아파서 위약금 물고 취소했던 일처럼 사소하고 그때 당시에는 별일 아니라 여기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 정말 우리 두 사람이 잘 안 맞고 서로 잡아먹는 팔자라서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도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어머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며느리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결혼 못하겠다는 제 말에 남자친구는 바로 울음을 터뜨리더니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취소하냐고 절대 안 된답니다. 이제 3주 남았는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진짜 어떻게 너만 생각하니? 정씨 아저씨한테는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까 차라리 결혼식을 내년 봄으로 미루자. 너 생각 정리되고 나도 그때까지는 엄마를 설득해 볼게. 남자친구가 말하는 정씨 아저씨는 예식장 대표라는 아버님 친구분이세요. 저는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고 정리하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너무 절실하게 붙잡는 바람에 내치질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그날 당장 헤어지는 걸 확정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빨리 끝내라고 제가 이야기 못하겠으면 부모님이 대신 이야기해 줄 테니 헤어지라 하셨죠. 지금 정말 많이 고민스러운 상황이고 솔직히 저도 결혼은 못하겠어요. 그때 어머님과 대화하면서 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처음 만나봤고 너무 무서워서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문제가 아닌데 이런 일로 헤어지자고 하기엔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울면서까지 저를 붙드는 모습에 마음도 좀 약해지고 지금까지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고생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끝내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결혼은 못하겠고 헤어지는 것도 너무 힘들고 혼자 고민만 하다가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후기입니다. 이전에 사연을 보내고 겨우 5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제 부모님은 하루빨리 헤어지라 하셨고 일단 저는 혼수 물건 예약해놨던 것들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결혼식은 20일도 안 남았지만 지금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취소하기 힘든 건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싹 다 취소했어요. 남자친구도 일단 결혼식 날짜를 내년으로 미루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그런 말에도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남자친구 얼굴을 보면 도저히 그만하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이미 분위기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 남자친구가 매일 회사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와줬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마음에 복잡했어요. 저희가 확실히 끝내지도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두 사람 헤어지게 하라고 말을 하셨다네요. 그렇게 알아듣도록 이야기했는데 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두 사람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제 말은 안 듣는 것 같으니 따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제가 자기 아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제 딸의 일은 저희 딸이 알아서 합니다. 어머님께서 왈가왈부 하실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두 사람 헤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건 제 딸이 아니라 그쪽 아들이에요. 못 믿겠으면 댁내 아드님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해보시던가요. 소심한 저와는 다르게 우리 엄마는 할 말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말문이 딱 막혔고 신내림을 100번 받고 와도 우리 엄마는 절대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날 저녁에 엄마가 통화 내용을 들려주셨고 통화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 했어요.
저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건 상관없는데 굳이 저희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저도 못 참죠. 너희 엄마가 그만하라잖아.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니? 예정을 생각해서 심하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무서워서 결혼 못 하겠어. 두 번째 헤어지자는 말에 남자친구가 또 울고 난리가 났지만 이번엔 마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앞으로도 찾아오지 말고 남자친구 어머님에게 우리 엄마 번호로 전화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죠. 울던지 말던지 이제는 징징대는 소리도 듣기 싫더라고요.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말라 하고 차단했습니다. 제가 번호를 차단해서 연락이 안 되니까 저희 엄마한테 연락해서 예식장 위약금이니 아파트 계약금 넣은 건 어쩌냐고 하길래 나도 혼수 취소 못해서 위약금 낸 것도 있으니까 쌤쌤으로 치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주말에 완전히 끝났고 이젠 남남이에요. 처음엔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서 파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 사람 사주가 어떠니 상극이라 서로 잡아먹는다는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속 편하게 결혼 진행을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가 그딴 소리를 하는 상황인데 결혼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완전히 헤어지고 나니 이젠 속이 시원합니다. 저 집안은 앞으로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할 때 궁합은 어머님이 셀프로 봐주시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